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N TV건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질병은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당뇨병은 그 어느 질병보다 많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데요. 당뇨 합병증에서 가장 많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에 걸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시력이 나빠지고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잃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당뇨 망막병증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홍상의료원 이동초 안과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당뇨 망막병증이란 무엇인가요?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것은 그 당뇨병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우리 몸의 크고 작은 혈관에 네. 순환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몸의 여러 곳에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 콩팥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장이라든지 그래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도 있는데 눈에 오는 합병증 중에 카메라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에 그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에 그러니까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혈관의 어떤 당뇨 때문에 어떤 그 혈관의 황폐화 때문에 그 망막이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가지고 죽게 되고 또 혈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어떤 혈액 속에 어떤 삼출물이라든지 망막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피도 터지게 돼서 출혈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카메라 필름 자체가 계속 심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망막이 서서히 죽고 출혈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뇨 망막증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 모두 다 당뇨 망막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까? 당뇨 망막병증이 나타나는 빈도는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60%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당뇨병이 있다고 모두 다 당뇨 망막병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만이 시력을 잃게 되고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뇨병으로 그러니까 실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당뇨 망막병증을 꼽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실명 그 확률이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정상인에 비해서 25배나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증이 초기부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당뇨 조절 안 되는 경우 더 심하게 나타나겠지만 당뇨 조절 잘 한다 하더라도 15년에서 20년 정도면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당뇨 망막병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당뇨 망막병증의 분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실명의 원인으로서 1, 2위를 다투는 게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실명을 예방하고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당뇨 망막병증의 분류입니다.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하고 예후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당뇨 망막병증은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증식성과 비증식성이라는 건 증식이 안 된다는 거죠. 비증식성이라는 것은. 증식이라는 거는 그 나쁜 혈관들이 자꾸 증식이 됨으로써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식성이라고 따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증식성의 경우 이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가벼운 경우, 중증도, 심한, 그리고 매우 심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증식성의 경우는 가벼운, 중증도, 고위험, 진행된 경우. 근데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비증식성에서 증식성으로 가게 되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비증식성 당뇨 망막증의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의 경우는 관찰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증식성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식성 당뇨 망막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당뇨 망막, 이제 이 망막입니다. 눈 속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신경이 있게 되고, 핏줄이 이렇게 혈관들이 있게 되고,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의 중심부가 네. 이쪽입니다. 환반부라는 곳인데, 이쪽 시력의 환반부가 시력의 90%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막에 피에서 혈관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이쪽으로 밖에 나와서 이 망막이 붓게 되고, 피가 터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피떡 같은 것이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시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망막압 출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증식성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혈관들 아까 보시면 아까 혈관은 그래도 좀 깨끗했죠. 네. 이게 보시면 굉장히 혈관들이 꼬불꼬불하고 아주 약한 혈관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좀 있습니다. 이쪽 시신경, 유두부 쪽을 중심으로서 신생혈관이 생긴 겁니다. 이런 혈관들은 터지기가 쉽고 약하기 때문에 터지기가 쉽고 터진다면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시력이 더 빨리 실명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런 경우 증식성 이렇게 나쁜 혈관들이 증식되는 걸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또 다른 사진을 사진. 보면은 또 증식성 망막병증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이 나쁜 혈관도 증식이 되지만 어떤 다른 이 혈관에서 나온 물질들이 이 망막을 갖다 잡아당기게 됩니다. 네. 잡아당기게 돼서 그러니까 그 벽지 보면 우리가 벽지 있잖아요. 벽지를 보면 장마 때 습기 먹으면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 망막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망막이 떨어지게 되면 시력이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을 당뇨 망막증, 특히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식성과 비증식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비증식성에서 증식성으로 간다는 거는 당뇨 망막증이 더 심해진다. 그리고 치료가 더 힘들고 예후가 더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당뇨 망막병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가요? 먼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보통의 경우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과적인 치료를 하시다가 내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려면은 먼저 그 전에 그 눈에 다른 어떤 당뇨 때문에 있는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완부 앞쪽에 검은 동자라든지 아니면 그 수정체라든지 애기 동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또 백내장이 당뇨가 있는 경우 잘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성 백내장이 있는지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산동제를 눈을 키울 수 있는 약물을 안약을 넣어가지고 15분 정도 기다리면은 눈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눈 뒤쪽에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눈이 작은 경우는 자세하게 관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동을 해서 눈이 커진 다음에 15분 정도 기다려서 눈 속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하면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 당뇨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것이 이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데 형광을 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형광을 내는 물질을 팔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수십 초 내에 이제 같이 혈액과 돌게 되죠. 그래서 눈을 갖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으로 이런 식으로 하얀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정상적인 혈관인 경우에는 누출이 안 됩니다. 피가 혈관만 지나가지 이 망막 쪽으로 나오질 않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무슨 하늘의 별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거 다 누출된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형광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증식성이냐 비증식성이냐 그리고 당뇨 망막증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검사하시려면 이런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언제 안과적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진단이 되면은 검사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보통 안과 검사를 받느냐? 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 당뇨를 내과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게 되는데, 이 당뇨병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인슐린 의존성. 우리가 보통 1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슐린 비의존성, 제2형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나눠서 이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경우는 처음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보통 첫 5년간은
당뇨 망막병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5년 내에 검사를 한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시고 이상이 없다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꾸준하게 받으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의 경우는 그게 언제 발병했는지, 또한 유병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인 경우 처음 우리가 안과 검사를 했을 때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경한 정도의 당뇨 망막병증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도의 경우는 3, 4개월에 한 번씩, 심한 또는 매우 심한 경우는 1, 2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뭐 건강하셔가지고 당뇨 망막병증이 안 생겼다 그런 경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증식성, 아까 심한 정도 증식성 당뇨 망막증이 있는 경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 2개월에 한 번씩 안과 의사한테 오셔가지고 눈을 키워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당뇨 환자가 여자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자분이 특히 이제 유년기 때부터 당뇨로 있었던 분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당뇨병 자체가 당뇨병도 나빠지지만 당뇨병성 망막병증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없던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우리가 이제 판정이 되면은 안과로 오셔가지고 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개월 이내, 임신 3개월 이내에 먼저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없다면은 3개월 주기로 그 안과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회장님, 이 당뇨 망막병증은 고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당뇨병을 잘 조절하면 당뇨 망막병증이 호전될 수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제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이 당뇨 망막병증 자체는 결론적으로 해서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저는 그런데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완치가 되는 질병이 있고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먼저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라는 거는 되는 질병이라는 거는 백내장과 같은 이제 질환인데, 그런 경우는 백내장을 수술하게 되면 시력 호전도 있고 네. 그 자체로서 또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 이제 녹내장이라든지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행된다든지 예방적으로 치료를 우리가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갖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특히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검사 안 하시고, 특히 당뇨병에 대해서 또 치료도 안 하시고, 네. 계속 이제 어느 정도 혈당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민간요법이라든지 자가요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한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됐더라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진 거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정도로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난감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한 번쯤은 안과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더 좋은 거고 있다면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치는 불가능하고 악화되는 것만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은 일단 이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 환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기가 있고, 경한 정도, 중증도, 심한 정도 얘기를 하는데, 초기 망막병증의 경우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주기적인 관찰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그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들을 먼저 처방을 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기 이상, 특히 심한 정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방적인 치료하는 것이 뭐냐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새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국소적으로 우리가 딱 레이저를 쳐가지고 정상적인 망막을 우리가 제거를 함으로써 그래도 어느 정도 더 괜찮은 망막을 보호하기, 특히 이 중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부를 다 레이저를 쳐서 망막을 일부러 죽이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 산소가 더 많이 가게 되니까 이 중심부의 시력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혈관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지금 나쁜 혈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레이저를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망막을 다 국소적으로 다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부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망막 이제 이 주변부를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예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 중심부를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를 넘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 90%, 한 10%는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만 더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잘 우리가 조절을 하더라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사진과 마찬가지로 앞에 이 망막 앞에 피가 났다든지 초자체 출혈이 많이 났는데 시간을 두고 이제 관찰을 해도 피가 흡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막이 당겨져가지고 망막이 우리가 견인성으로 망막 박리가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는 우리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당뇨 망막증을 어느 정도 시력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들고 이런 내과적인 거와 수술적인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집중적으로 당뇨병을 자체를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당뇨병 자체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당뇨 망막병증이 일시적으로 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항상 그 당뇨병은 자가 치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중 치료를 하셔서 정상 혈당과 가깝게 유지시키는 것이 이 당뇨 망막병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요. 이 당뇨병이 있으면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당연히 합병증의 위험성은 높습니다. 높지만은 의사들이 그 당뇨병이 있는 경우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의 위험성이 있지만은 수술의 위험성보다는 우리가 수술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 망막 병증이 가장 중요한 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병이지만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레이저 치료도 하고 수술적 어느 정도 진행이 되더라도 수술적인 치료가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발전이 됐어. 나는 뭐 당뇨 망막증이 어느 정도 시력이 없어서 난 포기하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당뇨 망막 병증이 있으면 생활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당뇨 망막 병증이 있으면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혈관이 아까도 이렇게 막 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 압력, 눈의 압력이라든지 특히 혈압이 높아진 경우,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보통의 경우 고혈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나신다든지 아니면 축구나 과격한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변비가 있다든지 네. 변비가 있어서 화장실에서 힘을 주신다든지 그런 경우 또 무거운 거를 했을 때 이 배의 압력, 복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약해진 혈관으로 출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터져가지고. 그런 경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머리를 하방으로 두는 경우, 그러니까 물구나무를 쓰는 네. 경우라든지 또 기침이나 재채기, 이제 천식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침을 하게 되면 또 복압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당뇨병, 망막병증 자체가 심하지 않다면 그리고 당뇨병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면 일상생활에 어떤 제한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정리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간단히 전해 주시죠. 당뇨 망막병증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실명의 제1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병이 있다면 안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반드시 당뇨 망막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건 분명히 예방적으로 치료는 가능하진 않지만은 네.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질병이고 예방을 또 한다면은 실명이 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근데 보통 경우 실명이 되는 경우가 예방도 안 하고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뇨 망막병증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당뇨 망막병증은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뇨 망막병증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